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이번에 2022년도 12월 달에 올라온 고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기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위주의 내용이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쟁탈전이 좀 더 치열해질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원래 이제 그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산 금액을 공단에서 어르신의 이용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면 나오는 그 금액입니다. 가산 금액 계산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 80%, 그 다음에 소급자별로 급여 비용 합의 제가 같은 경우 85%를 가산 기준 금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수가 중에서 2%,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는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그 퍼센트에 가산 점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례로 금액이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2점의 가산 점수, 이 점수에 따라서 계산이 되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1.4점,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 1점, 요양 공동사회 같은 경우 1.2점 이렇게 산정이 됐었는데요. 이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1.2점이라는 걸 기억해도 돼요. 1.2점.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되고, 서비스 유형 점수는 시설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 보호가 수가가 좀 더 적으니까 1.5점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됐었죠. 이렇게 됐었는데, 인정 범위는 입소자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르신 인원수에 따라서, 어르신 현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5명 입소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점수를 1.4점 이하로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양보 선생님이 1.2점이니까 한 분을 뽑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1.4점이니까 사회복지사 한 분을 뽑아서 갈 수가 있었고, 5명 이상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최대 점수가 올라갔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 제가 특히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그 기본적으로 공동생활 과정의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래쪽. 원래는 이게 지금 제가 9월 달 거, 그 이전 거, 그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을 본 거거든요. 이전 기준에는 이렇게 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여기 보세요.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전체 합산 가산 인정 범위가 인원수에 따라서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정 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10명 이상 어르신이 계실 때는 3분 이상 추가 배치를 하면 추가적으로 마치 한 분의 요양보호사를 더 뽑은 것처럼 점수를 추가로 준다. 그리고 70명 이상일 때는 6명 이상 뽑으면은, 그러니까 풀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가산을 풀로 쓰면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위주로 이렇게 뽑게 되면 1.2점을 추가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요양시설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기관, 단기보호센터도 이렇게 요양보호사 위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때 추가적인 배치 기준을 주겠다. 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위에 보시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간호정보 선생님하고 점수가 1.2점이고 사회복지 선생님은 1.4점인데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만 원래 줬던 이 가산 점수 인정법이 추가 산정을 아무래도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위주로 케어가 대부분 돌아가죠. 근데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활복지 업무 자체가 구분이 굉장히 적은 경우도 많아서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 웬만하면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쪽으로 뽑거나 아니면 행정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4점이니까 아무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높은 쪽이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뽑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 선생님들 위주로 배치를 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프로그램까지도 제공을 하는 그런 기관들, 저희 기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파트너스 기관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쪽에 요양보호사에 힘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회복지사를 뽑으나 요양보호사를 뽑으나 실제로 어, 받는 그 수가 가산 금액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입소자 수 120명 이상까지 산정을 해서
요즘 추세인 대규모 주간보 기관들까지도 반영한 결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뽑게 되면 3.6점을 이렇게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한정적이고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뽑기가 어렵죠. 그런데 요양원 쪽에서도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이렇게 추가 배치를 해서 요양보호사 위주로 가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도, 단기보호센터도 요양보호 선생님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를 골라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점점 더 벌어지겠죠. 이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천천 박사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요양보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만으로 무언가 업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으시는 것이 우리 기관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상황을 따지지 마시고요. 네, 상황을 따지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좋은 분들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짜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가 또 깊이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좀 할게요.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갑이다. 예, 감사합니다. 천천박사입니다.